자, 오늘 뉴스룸에서 만날 분, 역시 쉽게 만나 뵙기 어려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바티칸에서 열린 시노드 임시총회의 교부로 임명되셔서 최종 문서를 작성하고 돌아오신 강우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신데요. 아시아 출신으로서는 강우일 주교가 유일하게 교부로 임명돼서 활동을 하고 오셨습니다. 워낙 이 시노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혼 재혼 문제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천주교가 어느 만큼 문을 여느냐 하는 문제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그런 회의이기도 하죠. 바로 그곳에 참석하고 돌아오셨고 또 지난 8월에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종의 방한 준비위원장이시기도 했습니다. 힘없고 또 소외된 사람들의 곁에서 늘 함께 해오고 계신 강우일 주교님을 오늘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화면으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워낙 근데 인터뷰를 잘 안 하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제주도서부터 올라와 주셨죠. 저희 인터뷰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선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만은 서울에 내리셔선 지하철을 타고 오시다가 길을 좀 많이 헷갈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출구를 잘 몰라서 좀 헤맸습니다. 예, 워낙 제주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뭐 지리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시청역 같은데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 그 시노드의 그 사무국장, 사무처장을 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당사자, 그렇게 임명이 되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이번 시노드, 즉 주교회의의 그 과정을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뒷얘기도 많이 또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시노드는 뭐 워낙 크게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기 때문에요. 거기 모이신 주교들께서 과연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동성애 또 이혼을 포용하는 내용이 그 보고서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강 주교님께서 그 초안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간의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초안에 없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여기 오니까 사용이 됐더라고요. 동성애를 환영한다. 근데 그 원문에 환영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물론 환영한다고까지는 저희도 생각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 성경이나 교리에도 완전히 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대부분의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예를 들면 또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인정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내쳐선 안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논의였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번 그 시노드에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의제로 논의한 이유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정말 자비의 교회 또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이들이 가정이 흔들리고 또 쪼개지고 이런 가운데서 이혼만 하면은 그런 대로 신앙생활, 성사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데 재혼을 하면은 이제 그게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사람분들이 참 많아지는데 이런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그냥 내팽개치고 말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 어떤 그 방법으로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고 또 반대로 아직 좀 거기까지 가기는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께서는 물론 이제 주교께서는 교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교황하면 뭔가 제국주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 용어를 안 쓰니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교조께서는 그러면 분명히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이는군요.
처음에 그런 논의 자체를 이렇게 시노드의 의제로 올린 사실 자체가 예. 교회로 봐선 굉장히 아주 큰 변화죠. 예. 굉장히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다 드러나진 않지만 예. 이번에 이슈가 된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혼 재혼 문제에 대해서 언쟁도 막 크게 하십니까? 저희가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 앉아 있고 저쪽에 이제 교종과 또 의장단이 앉아 있고 그래서 예. 그냥 이렇게 이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서로가 좀 예.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투표까지 다 끝나고 나서 최종 문서를 이렇게 채택을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마무리 말씀을 교종께서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기탄 없이 솔직하게 자기 생각과 의견을 이렇게 다 털어놔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저는 이 시노드가 이러한 논박의 과정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아주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그냥 만장일치로 박수치고 끝날까봐 그것이 사실은 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예. 이 시노드는 정말 의미 있는 풍성한 시노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제 그런 논의 과정이 다져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서 교정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그만큼 탄탄한 그렇죠. 누구든 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예.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그냥 속세인으로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렇게 언쟁들을 하고 나시면 서로 안 보십니까? 아니요. 사실 마지막 이제 토론 과정을 다 거치고 마지막 이제 이렇게 최종 문서를 채택을 하고 나서 좀 우리들 안에 마음이 뭐라고 할 조금 가라앉은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시노드 같으면 별로 이렇게 큰 저기가 논박의 과정이 없이 투표도 뭐 거의 그렇게 채택이 안 되는 예. 부분이 없이 다 제안이 채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박수를 치긴 쳤지만 처음에 좀 약간 뭔가 박수 소리가 좀 적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교종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이렇게 다시 잘 1년 동안 소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지어 주셨을 때 우리가 다 모두 기립 박수를 한참 치고 예. 끝으로는 다 해피엔드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프란시스코 교종의 방한 때 얘기를 잠깐 좀 올마가 보겠습니다. 방한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교종들께서 처음 이번에 방한하신 게 아니고 몇 번 방한하셨는데 그때마다 방한 준비를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물론 교종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예. 프란시스코 교종께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종께서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상당히 과감하시고 이렇게 좀 연출가적인 좀 그런 소질도 있으시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그분보다는 훨씬 좀 연약하게 보이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애정이 정말 넘치는 분, 누구나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는 분, 그런 차이를 좀 느꼈습니다. 사회 문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계신 제주 교구에는 강정마을 이슈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셨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저 삼척에
그 핵발전소 유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85%가 유치 반대 쪽으로 표를 던졌는데 그런데도 국가가 그냥 국책 사업이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강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실제로 똑같은 공교롭게도 85%가 반대를 했고 근데 찬성은 그 마을 총회 전체에 있기 전에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박수 치고 만장일치다 해놓고 그냥 끝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마을 주민들이 그걸 알고 다시 모여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전체 총회를 다시 열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모여서 85%가 유치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소리를 무시해서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그 왕조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사고, 이 국가가 위에 있고 국민은 밑에 있으니까 말 들어라. 이런 것은 정말 전제군주 시대의 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날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도 같은 취지에서 반대하셨습니까? 쓰신 단어를 보면 굉장히 그 격한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그때 뭐 제가 그렇게 느꼈다기보다는 많은 그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우리 산하가 그렇게 파헤쳐지는 것을 안타깝게 그 생각들을 하셨고 또 토목학회의 그 학자분들도 상당히 우려의 그 목소리를 내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날에 와서 그게 다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4대강이 지금 너무 지금 그 황폐화되고 그래서 정말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되게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 특히나 이번 뭐 세월호마저도 마치 무슨 이게 그 좌우 이념 논쟁처럼 되고 진영 논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이게 갈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 한쪽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셨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상황을. 7세기경에 사셨던 그 7세기 초에 그 교종으로 계셨던 그 그레고리오 그 교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사목자들이 지키는 그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의가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거짓과 그 악이 이렇게 그 판을 칠 때 그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사목자는 마치 양떼를 지켜야 할 목자가 늑대가 와도 그 뒤에 숨어버리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양떼를 지키라고 세워놨는데 짖지도 못하는 그 개와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사목자는 말할 때는 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말할 때는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언젠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겁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나 보다. 후회가 될 때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 혼자서 자꾸 떠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까? 물론 그러나 또 그렇게 앞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얘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강호일 주교님의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도 갖고 희망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우실 때도 있으신가 보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마도 프란치스코 교정과는 굉장히 제가 그 방송에서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흔히들 쓰는 말이니까 케미가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걸 느끼십니까? 이렇게 뵈면서도? 뭐 그분의 그 말씀이나 글이나 항상 제가 아주 너무 공감하고 그 아주 이번 시노드에서도 그
아주 참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모두 참 감동했었습니다. 예. 자, 6년 동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 사이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눈 것들도 다 거기 시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가을 총회를 끝으로 의장직을 이제 물러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임기가 다 돼서 예, 예. 다시 연임은 안 되시는 건가 보죠? 뭐 안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동안에 제가 저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 주교회의 때문에 주교회 정기회의는 1년에 2차례밖에 없지만 예. 이게 의장직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비행기를 정말 버스 타듯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타려니다. 시청역에서는 여전히 헷갈리시고요. 예. 그러면 좀 시원하시겠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서운하신 점은 없으신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시원섭섭합니다 하시는데 주교님께서는 저는 섭섭한 거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과분한 직책을 이렇게 수행하게 하셔서 참 죄송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강우일 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민망하시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특히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간간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의 심정이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우일 주교님. 감사합니다. 예.